결혼 6년 차를 맞은 윤지는 이번 추석 연휴가 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다르게 받아들였다.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연휴 안내문을 보면서 동료들이 황금 연휴라며 환호할 때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몇 달 전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남편 재훈의 손은 차가웠다. 전이가 많이 됐대. 수술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는 말끝을 흐렸고 윤지는 그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교통사고로 막내 아들마저 잃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훈이 중학생 때 새벽부터 시장 좌판을 펼쳤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오로지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고 했다. 그런 시어머니가 단 한 번도 마음 편한 여행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윤지는 작년 명절에 우연히 알게 됐다. 시동생 부부가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살면서 한 번쯤은 바다 보러 가보고 싶었는데 그냥 사진으로만 봤지. 그 말투엔 원망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진술이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윤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추석 일주일 전 윤진은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 명절엔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는 거 어때? 연휴도 길잖아. 시동생 부부한테도 말해보고. 재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명절에 여행을 간다는 건 전통적인 가족 모임을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엄마 위해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시동생 부부도 흔쾌히 동의했다. 늦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남해 쪽으로 가기로 했다. 바닷가가 보이는 펜션을 예약하고 근처 맛집 리스트를 만들었다. 윤지는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코스를 꼼꼼히 챙겼다. 걷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 휠체어도 준비해 두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윤진의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이 결정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을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다.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사람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선물하고 싶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우리 여행 가요. 바다 보러요. 윤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명절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가만히 떨렸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다. 어떤 후회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주말 윤지는 친정집을 찾았다. 명절 당일에 찾아뵙지 못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 달 전쯤 전화로 귀띔은 했었다. 시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이번 명절엔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그때 어머니는 그러라고 하셨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윤지는 그것을 묵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다. 윤진이 인사를 하자 어머니는 고개만 까딱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윤진은 거실로 들어가 아버지와 동생에게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거실로 나왔다.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에 앉는 그 동작에서 이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최대한 차분하게 이해를 구하는 말투로 설명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싸늘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눈을 크게 뜨고는 명절에 자식이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 어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담고 있었다. 윤지는 이미 말씀드렸다고, 한 달 전에 전화로 얘기했다고 조심스럽게 상기시켰다. 어머니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동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정색한 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윤진의 어깨를 눌렀다. 아버지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흰 봉투를 들고 나왔다. 시어머니께 옷 한 벌 해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라며 윤진에게 건넸다. 아버지 특유의 온화한 미소가 그 봉투와 함께 전해졌다. 윤진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다. 명절에 안 오는 자식한테 뭐가 그리 예쁘냐고. 돈이 아까우니 차라리 자기가 쓰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말투엔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이미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가 요즘 예민하신 거라고. 하지만 그 위로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했다. 본인이 잘 타일러 보겠다고. 윤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점심을 함께 하자는 아버지의 제안에도 윤지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수가 없었다. 집을 나서는 윤진의 뒤에서 동생이 따라 나왔다. 현관 앞에서 동생은 언니를 꼭 안아주었다. 별말 없이 그저 안아주기만 했다. 그 온기가 윤진의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면서도 윤진의 머릿속엔 어머니의 차가운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것이 정어머니를 버리는 일이 되어버린 걸까?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상처 입히게 되는 걸까? 차는 천천히 친정집을 벗어났다. 백미러에 비친 집은 점점 작아졌다. 윤지는 그 집 안에 홀로 남아있을 어머니를 떠올렸다.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이토록 고통스럽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윤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윤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차가운 표정, 낚아챈 봉투, 굳게 닫힌 방문. 모든 장면이 선명했다. 옆에서 재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졌지만 윤진의 머릿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자정이 넘은 시각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윤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과 달리 떨리고 있었다. 울먹이는 기운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자신도 함께 여행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혼자 남겨지는 게 서럽다고. 딸이 명절에 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모르겠냐고. 윤지는 수화기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분명 외로우실 것이다. 서운하실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러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피로감, 그리고 자신의 결정조차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분노. 윤지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세 아이를 키웠다는 것, 교통사고로 막내 아들을 먼저 떠나 보냈다는 것, 새벽부터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는 것, 평생 자신의 고통을 감추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런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여행을 허락한 게 왜 이렇게 큰 죄가 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윤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에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윤진은 멈추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신도 딸로서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 환갑 때 하와이 여행도 함께 갔고 시간 날 때마다 친정을 찾았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뵙고 용돈도 챙겨드렸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밤이든 새벽이든 달려갔다. 그런데도 언제나 부족하다는 듯한 시선을 받아야 했다. 언제나 덜을 요구받아야 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안다고 말했다. 그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평생 빛처럼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고. 윤지는 자신도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누군가의 아내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어른이라고 말했다. 수화기 너머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딸이 시집간 후 얼마나 서운했는지 토로하기 시작했다. 명절 때만이라도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런데 그마저 빼앗기는 것 같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윤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입장도 굽힐 수 없었다. 어머니의 외로움도 이해하지만 터진 감정.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고 말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과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자신은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어머니는 그럼 자신은 소중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만 소중하고 친정어머니는 버려도 되는 존재냐고. 그 말에 윤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이기적인 감정으로 죄책감을 씌우지 말아달라고 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요구가 허용될 순 없다고. 자신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올가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비록 그 선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화는 길게 이어졌다. 어머니는 울었고 윤진도 울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토록 깊은 상처를 만들어냈다.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통화 끝에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 한마디도 없이 윤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옆에서 재훈이 깨어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언제 깼는지 모르지만 그는 조용히 아내 곁에 있어 주었다. 윤진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고 나서야 윤진은 조금 홀가분해졌다. 참았던 감정을 터뜨린 후이. 공허함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것. 더 이상 착한 딸이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비록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을지라도 적어도 자신에게는 정직했다는 것.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윤진은 다짐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도 이 선택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화통화 이후 며칠간 윤진은 친정과 연락을 끊었다. 정확히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도 동생에게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윤진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여행짐을 조금씩 챙겼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훈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장모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다고. 이번엔 사위에게. 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재훈에게 하소연을 한 것이었다. 얼마나 서운한지, 명절에 딸이 오지 않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한참을 말씀하셨다고 했다. 재훈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응대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윤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참고 있던 마지막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툭 끊어지는 소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도 설명하려 노력하는 것도 지쳤다. 윤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재훈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금방 돌아오겠다고만 했다.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윤진의 손은 떨렸다. 핸들을 꽉 쥐고 있어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솟았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 그리고 배신감까지.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다. 윤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거실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함께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윤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진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윤진은 그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낀 듯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일단 앉으라고 했지만 윤진은 서 있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결혼 후 6년간 겪었던 일들을, 명절 때마다 양가 집안을 오가며 느꼈던 피로감을,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그럼에도 친정에 와서만큼은 딸로 돌아가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을, 하지만 언제나 덜을 요구받았던 기억들을. 윤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게 왜 죄가 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왜 그 선택이 친정을 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 왜 자신은 언제나 두 집안 사이에서 찢어져야 하는지. 어머니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윤지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운 은혜는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은혜가 평생 자신을 올가매는 빚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동생이 언니를 말렸다. 너무 심하다고, 엄마 마음도 생각해 달라고. 하지만 윤지는 동생을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그럼 자신의 마음은 누가 생각해 주느냐고. 왜 자신만 이해하고 참아야 하느냐고. 며느리로서의 마음, 딸로서의 마음, 그 사이에서 찢어지는 이 고통을 누가 알아주느냐고.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자식을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대꾸하는 딸로 키운 적 없다고. 그 말에 윤지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다고 말했다. 착한 딸이고 싶어서, 효녀이고 싶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아버지가 나섰다. 다들 진정하자고, 이야기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자고. 하지만 윤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은 없다고 했다. 이미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제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방해하지는 말아달라고. 윤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이기적인 감정으로 죄책감을 씌우지 말아달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요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부모도 자식도 각자 독립된 인격체이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거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배신감, 서운함, 그리고 아픔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이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윤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윤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 윤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더 이상 착한 딸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됐다. 비록 관계에 깊은 상처를 냈을지라도 적어도 자신에게는 정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알았다. 때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아프지만 필요한 성장이라는 것을. 여행 당일 아침은 쌀쌀했다. 윤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친정집에서의 충돌 이후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짐을 챙기는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시어머니의 약, 여벌 옷, 간식거리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모님께 연락은 안 하고 가느냐고. 윤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라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줄 뿐이었다. 차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 가족과 함께 출발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윤지는 창밖만 바라봤다. 늦가을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노란 은행이 붉은 단풍, 갈색으로 변한 들판.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남해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다. 바다가 보이는 순간 시어머니가 작게 탄성을 냈다. 참 넓다고 저렇게 푸른 줄 몰랐다고. 윤지는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번져 있었다. 70평생을 살면서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순수한 감탄이었다. 펜션에 짐을 풀고 근처 해변을 산책했다. 시어머니는 윤진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은 밝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 냄새를 맡으며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참 고맙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죽기 전에 이런 걸 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윤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팔을 조금 더 꽉 잡았을 뿐이었다. 저녁에는 해산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많이 드셨다. 맛있다고 연신 말씀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재훈과 시동생은 눈시울을 붉혔다. 윤진도 마찬가지였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밤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금방 잠드셨다. 피곤하셨던 것이다. 윤지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들렸다.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소리. 그 반복 속에서 윤지는 자신의 선택을 다시 생각했다. 이 여행은 옳은 것이었다. 그건 확신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번진 기쁨이 그 증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친정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것도 알았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배신감에 찬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행은 계속됐다. 해변을 걷고 전망대에 올라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셨다. 웃음도 많아졌다. 사진도 많이 찍었다.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다. 하지만 윤진의 휴대폰에는 친정에서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동생도 침묵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진은 알았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는 것.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윤진은 혼자 일찍 일어나 해변을 걸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다.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윤진은 깨달았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와 멀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고 계셨다. 좋은 꿈을 꾸는 사람처럼.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다. 적어도 한 사람은 행복했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윤지는 알았다. 이 무게는 평생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라는 걸.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마다 이 선택이 상기될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은 문장이었다. 엄마도 언젠간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너무 미워하지는 말라고. 하지만 그 문자 끝에 덧붙여진 말이 윤진의 가슴을 찔렀다. 당분간은 집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엄마가 아직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윤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지만 어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며칠 후 어머니가 윤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었다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 순간 윤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우는지 몰랐지만 그저 손을 꽉 잡아주셨다. 윤진은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다. 자신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옳은 선택이 언제나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것도. 사랑에는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은 모두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때로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추석 때 피었던 꽃들은 이미 졌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윤진의 마음속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차갑고 쓸쓸한 계절. 하지만 그 겨울을 견뎌야 한다는 걸 알았다. 언젠가 봄이 올 거라는 희망 없이.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명절이 지나고 또 명절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전화도 뜸해졌고 만남도 어색해졌다. 아버지와 동생이 중간에서 애를 썼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여행 후 석 달 만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윤지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남해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 그 웃음이 진짜였다는 걸 알았다. 장례식에 친정 부모님도 오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윤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조문을 하고 곧바로 돌아가셨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지는 알았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윤지는 빈소를 지키며 생각했다. 후회하느냐고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명확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프냐고 물으면 그것도 사실이었다. 너무 아팠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이런 것이었다.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는 것. 완벽한 답은 없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 윤지는 상복 위에 코트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하늘 아래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옳은 선택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랑했지만 미움받은 그런 사람으로.